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10일 해외 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렌시아 대 헤타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렌시아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에서 강력한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를 시도할 예정이다. 우고 뒤로와 라파미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디에고 로페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을 전개할 계획이다. 바르레네체아와 티에리 코레이아의 부상 공백이 수비진에서의 커버 타이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원에서의 압박을 통해 상대 전개를 차단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헤타페는 4-4-2 포메이션으로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롱볼 전개를 통해 빠른 역습을 시도할 예정이다. 보르아 마요랄과 라몬테라츠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연계 플레이에 집중하며 후안 베르나는 중원에서 전방 패스와 템포 조율을 통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다코남, 아람바리, 우체의 카드 징계 결장이 큰 타격으로 작용하며 후안미, 코바, 디에고 리코의 부상 공백이 수비진의 조직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최근 4연패로 팀 분위기가 무너진 상황에서 중원 압박과 후방 커버 타이밍이 더욱 흔들릴 위험이 크다. 발렌시아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패스 전개를 시도할 예정이며 우고 뒤로와 라파미르의 득점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헤타페는 최근 4연패로 인해 팀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며 다코남과 아람바리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진의 커버 타이밍이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흐름은 발렌시아의 강한 압박과 헤타페의 전개 미숙이 맞물리면서 홈팀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발렌시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풀럼 대 에버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풀럼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 전개와 미드필드 압박 조합이 잘 맞는 팀이다. 히메네스는 중앙에서의 피지컬과 제공권의 강점을 가지며 세세뇽과 이워비는 빠른 침투와 넓은 활동 반경으로 전개를 전담한다. 리드, 무니스, 넬슨의 부상 이탈이 있지만 홈에서는 전체적인 전개 템포와 수비 압박 전환이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린 채 측면 주도권을 가져가며 상대 진영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어서 에버튼은 같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나 전개 구조가 단순하고 수비 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베투는 제공권과 일선 버티기의 강점이 있지만 알카라스와 맥닐은 중원 전개에서 불안정한 위치 선정을 보이고 있다. 타코우스키, 망갈라, 린스트렘의 이탈은 수비라인 안정성과 압박 대응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 타이밍 실패로 인해 중원에서 쉽게 공간을 허용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풀럼은 전개와 압박, 측면 활용 모두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며 홈 경기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전술 구조를 갖췄다. 에버튼은 수비 간격 유지와 전개 밸런스에서 큰 약점을 드러내며 부상 이탈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으로는 풀럼이 홈 이점을 살려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풀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입스위치 타운 대 브렌트퍼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스위치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빠른 측면 전개와 간결한 역습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델랍, 채플린, 엔시소는 일선에서 활로를 모색하지만 브로드헤드, 타운샌드, 스즈모딕스, 필로진 번스, 오그베네 등 전방과 측면을 책임지던 자원 다수가 이탈하며 공격 전개와 템포 유지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데이비스의 징계 결장으로 수비 전환 시 간격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는 전개 구조가 무너지며 수비 부담이 가중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브렌트퍼드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수비 밸런스와 전방 압박 구조가 잘 정비된 팀이다. 위사와 샤데는 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넓은 움직임을 보여주며 담스고르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공격 전개의 강점을 가진 자원이다. 다실바, 파비우, 야넬트의 부상 이탈이 있지만 대체 자원들의 전술 적응력이 높아 중앙 간격 유지와 수비 조율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공간 활용과 압박 효율이 높아 상대 전개 차단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입스위치는 대규모 이탈로 인해 공격과 수비 전개 모두에서 위축된 운영이 예상되는 반면 브렌트퍼드는 조직적인 압박과 수비 간격 유지로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조적 완성도와 흐름 유지력에서 우위인 브렌트퍼드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번 경기 브렌트퍼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사우스햄튼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우스햄튼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전방 압박과 측면 연계를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스튜어트,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술레마나는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전체 전개 흐름과 간격 조율은 불안정하다. 그랜베크, 테일러, 바주누의 이탈로 인해 수비진 구성에 공백이 발생하며 수비 전환 속도와 간격 유지의 약점을 노출 중이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경우 후방 공간 노출과 압박 실패로 인해 빠르게 실점 위기에 몰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맨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 주도와 전방 압박, 미드필드 장악을 핵심으로 운영하는 팀이다. 더브라 위너와 귄도아는 중원에서 전개 템포 조절과 공간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오마르 마르무시는 이선에서 연계와 침투를 통해 유기적인 공격 흐름을 전개한다. 보브, 스톤스, 아케의 이탈은 있지만 대체 자원들의 수준이 높아 공격과 수비 간 연결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다. 최근에는 상대 중원을 압박으로 틀어막고 공간 활용에서 우위를 점한 뒤 빠르게 주도권을 가져가는 운영이 자주 등장한다. 사우스햄튼은 수비 간격 붕괴와 공격 연결 단절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그대로 노출한 채 경기에 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는 중원 지배력과 공격 템포 유지에 있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압도적인 수준을 자랑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맨시티가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울버햄튼 대 브라이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튼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에서 수비적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을 주무기로 삼는다. 마테우스 쿠냐는 침투 타이밍 조절에 능하고 무네트 시와 벨가르드는 역습 시 템포 변화와 폭발력 있는 전개에 특화된 자원이다. 스트란드 라르센과 모스케라의 부상 이탈은 아쉽지만 홈에서는 압박 효율과 후방 수비 집중력의 밀도가 높아지는 팀 특성을 보인다. 특히 강한 역습 구조로 전개하는 상황에서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공간 활용 능력이 극대화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브라이턴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 전개와 짧은 패스를 활용한 압박 회피에 강점을 보이는 팀이다. 그러나 주앙 페드로가 징계 결장하고 미토마, 마치, 밀러, 루터 등 주요 이선 자원이 줄줄이 이탈하면서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 중원에서의 카디오글루 공백 또한 전진 패스와 템포 조절 측면에서 큰 제약을 가져온다. 최근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유지하더라도 결정적 찬스를 만드는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압박을 뚫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울버햄튼은 홈에서 수비 밀도와 전환 속도 모두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브라이턴은 이탈자 공백으로 인해 공격 전개와 수비 압박 양쪽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 우위는 울버햄튼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울버햄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라치오 대 유벤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치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전개와 높은 파이널 서드 점유율을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팀이다. 직전 엠폴리전에서는 디아에 이른 득점을 끝까지 지켜내며 승리를 거뒀고 이삭센과 프로브스트고르드 등 벤치 자원들의 활약도 긍정적이었다. 최근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거리 찬스 창출 및 이선 자원들의 공격 가담이 돋보인다. 그러나 풀백 자원 대거 이탈로 인해 좌우 측면 수비의 조직력은 다소 불안하며 이는 유벤투스의 측면 전개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유벤투스는 3-5-2 포메이션으로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전략을 추구하나 최근 볼로냐전에서 보여준 후반 실점 위기와 클리어링의 미흡함은 불안 요소다. 튀람의 중거리포가 유일한 득점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이선 의존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핵심 자원인 블라호비치와 브레메르 등 대거 이탈로 인해 전력 공백이 뚜렷하며 특히 수비 라인은 사실상 예비 자원 중심으로 구성된 상태다. 이는 전방 압박과 다양한 패턴을 동반하는 라치오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라치오는 측면 수비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전방에서의 날카로운 이선 움직임과 홈 경기 이점을 기반으로 유벤투스의 급조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벤투스는 전력 누수로 인해 중원과 수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공격 전개 시 결정력 부족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라치오가 홈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라치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7번째로 본머스 대 에스턴 빌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머스는 아스널전에서 역전극을 이뤄내며 팀 분위기를 반등시켰다. 세멘요의 전진성, 후이센의 제공권, 에바니우송의 결정력은 팀의 기회 포착력을 입증했고 좌우 측면 타버니어와 클루이베르트의 전개도 매끄러웠다. 후방 빌드업은 쿡과 아담스 조합을 축으로 후이센과 자바르니의 전진 패스에 의해 이어지며 이선 전개 비율이 높다. 하지만 홈 5경기에서 모두 1득점에 그치고 수비 측면 특히 아라우오 쪽에서의 불안감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에스턴 빌라는 풀럼전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레시포드의 결장으로 측면 전개 속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맥긴과 틸레만스의 세트피스 집중력과 와킨스의 연계 후 침투는 여전히 강점이다. 풀백의 오버래핑과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연결은 양호하나 중원에서의 탈압박 성공률이 낮아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흔들린다. 램지와 로저스가 공격 전개에 적극 가담해야 하는 구조라 후방 커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두 팀 모두 효율 중심의 전개를 구사하고 있고 최근 경기당 득점 기대치는 크지 않다. 본머스는 홈에서 기회를 한두 번으로 압축해 득점에 성공하고 있고 에스턴 빌라는 레시포드의 부재로 돌파 옵션이 줄어들며 세트피스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머스의 이선 집중 공격 전개와 세트피스 활용도가 에스턴 빌라의 전방 템포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이번 경기 본머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T 마드리드는 직전 알라베스전 0대0 무승부는 실리적 운영이 돋보였지만 결정력 부재로 고전했다. 70분 이후 다이렉트 전환을 적극 시도했음에도 유효 슈팅은 단 1회에 그쳤고 좌우 측면의 크로스 빈도 증가에도 박스 내 침투 효율은 낮았다. 4-4-2 전형을 유지하며 롱볼 활용률은 높고 박스 내 슈팅 비중은 상대 수비 블록을 적극 공략하는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리즈만의 연계 플레이와 데폴의 중원 조율이 중심이며 좌우 풀백 몰리나와 요렌테의 크로스 빈도도 관건이다. 그러나 알바레스와 리켈메의 이탈은 전방 압박과 좌측 전개에서 약화를 초래한다. 이어서 소시에다드는 직전 빌바오전 0대0 무승부는 전방 점유율은 확보했지만 결정력 부족이 여전했다. 오야르사발과 쿠보 등 전방 조합은 전개 속도는 양호했지만 박스 안에서 마무리가 무뎠고 중거리 의존 성향이 강하다. 4-5-1 전형 기반으로 중원 밀도 확보에 집중하며 짧은 패스를 통한 점유 운영을 선호한다. 하지만 오드리오솔라, 수벨디아, 자하르얀 등 수비 중심 자원들의 이탈은 수비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5경기 중 3경기 실점이 이를 반영한다. 특히 라인 간 간격 유지가 무너질 경우 측면 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아틀레티코는 홈에서 점유율 우위와 측면 크로스를 통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상대보다 제공권과 박스 내 압박에서 앞선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중원 밀도와 전개는 우수하나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과 수비진 이탈로 인한 조직력 저하가 뚜렷하다. 양팀 모두 최근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는 흐름이며 홈에 이점을 가진 아틀레티코가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